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공순용이 들려주는 이름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좀 잠깐 해볼까요? 흰 말은 말이 될 수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개념은 어떤 형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희다는 것은 빛깔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체와 빛깔은 같지 않다. 또한 말은 큰 개념, 즉 유개념인데 반하여 흰 말이란 거는 작은 개념, 구체적인 개념, 즉 종개념이다. 그래서 종개념이 유개념으로, 작은 개념이 큰 개념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종개념과 유개념을 구분하자는 공순용의 논리가 담겨 있는 거죠. 자, 형체와 빛깔이 다르다는 개념 또한 이번 시간에 배울 것과 유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요, 견백론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볼 때는 단단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흰 것이 보이며, 만질 때는 흰 것이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것이 만져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본다는 거는 시각적인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시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단단하다는 촉각적인 개념을 볼 수는 없는 거죠. 오로지 시각적인 개념은 희다, 노랗다, 검다 하는 그런 빛깔 개념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질 때는 반대로 이 촉감, 단단하다, 물컹하다 하는 이런 촉감 부분은 알 수 있지, 이게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이 개념은 조금 더 우리 책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3장 단단한 돌, 하얀 돌입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부모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요, 변호사네 집으로 놀러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보게 되죠. 이 영화의 장면 중에 돌덩어리가 나오는데요, 이 돌을 보고 한 친구가 말을 합니다. 우와, 진짜 단단해 보인다고 말이죠. 저기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하는데요, 여기 변호사라는 똑똑한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야, 너는 보기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단단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니? 그러니까 즉 변호사의 논리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화라는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요, 이렇게 돌을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건데 단단하다는 촉각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게 과연 옳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변호사라는 친구가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논리, 이 변호사의 논리가 바로 공순용의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즉 견백론을 다시 알아보도록 합시다. 견백론은요, 한자를 통해서 풀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구들견, 흰백, 논의할 논. 그러니까 즉 단단한 것과 흰색을 논하자는 겁니다. 즉 공순용은요, 단단함과 하얀 것이 같은 게 아니다, 분리된다고 본 것입니다. 즉 시각으로는 흰 것을 볼 수 있지만 단단함을 알 수 없으므로 단단함은 없다. 촉각으로는 단단함을 알 수는 있지만 흰 것은 알 수 없으므로 흰 것은 없다. 정리를 하자면요, 흰 것을 아는 것과 단단함을 아는 것은 보는가 보지 않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이 둘은 서로 분리된다, 관련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견백론은요,
앞에서 우리 똑똑한 변호사가 설명을 잘 해줬어요. 자, 물론 공순용의 말대로 단단함과 흰 것, 이 견과 백, 이 두 가지가요, 이 두 가지 다른 대상에 적용될 때에는 당연히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두 가지 속성이요, 하나의 사물 속에서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이성이 있잖아요. 자, 이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눈으로 돌을 보았지만 그것이 희다는 시각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단단할 것이라는 촉각적인 개념까지 이렇게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각, 촉각, 이런 감각만으로 사물을 판단하지가 않고요, 이성이라는 것을 함께 사용해서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견백론의 문제는요, 단단함과 하얀 것, 이렇게 감각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점 그 자체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단하고 흰 돌을 인식할 때는요, 먼저 시각을 통해서 희다는 것을 알았고 나중에 촉각을 통해서 단단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두 가지를 통일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단단하고 흰 돌은요, 우리 감각 이전에 이성을 통한 한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견백론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백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마지막 4장, 난 내 이름이 좋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에서는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개념인데요, 한 친구가 말한 걸 한번 살펴봅시다. 나와 남은 다르죠? 그리고 우리 학교와 남의 학교는 달라요. 하지만 크게 보면요, 나와 남은 모두 학생입니다. 또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학교와 남의 학교는 큰 개념으로 보면 모두 학교죠. 그래서 학교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우리 학교와 남의 학교는 같을 수도 있다는 개념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철수라는 아이는 키가 170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영희는요, 키가 160이에요. 자, 이 둘은 키 차이가 10cm나 나지만요, 만약에 산에 올라가서 어떤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 아래에서 내려다봅니다. 철수와 영희를 내려다봐요. 그런데 이 둘은 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산 위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들 실제 키를 재보면 차이가 있지만요, 산 위에 올라가서, 즉 크고, 경우에 따라서 크고 넓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른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을 수가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 논리가요, 공순용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옛날에요, 공천이라는 사람이 공순용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평소에 저는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흰말은 말이 아니다, 그 백마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포기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제자가 되어드리죠 하는 겁니다. 이에 공순용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 말은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명한 것은 이 백마론 때문인데요, 만일 내가 이 논리를 포기한다면 당신에게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한 거죠.
또한 이 공천이라는 사람이 공손룡을 스승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천이 보다 지혜가 낮고 학문이 공손룡보다 못할 것인데, 지금 공천이 자기 논리를 우위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백마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공천이 공손룡의 스승이 된다는 거죠. 이건 모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손룡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마비마로는 공자도 받아들인 거다. 이거는 옳은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초점은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고 넓게 보라 라는 거죠. 시야를 넓게 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손룡의 논리를 빌어서요, 팽개동이라는 친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팽개동은요, 어머니가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야. 엄청 좋은 뜻을 갖고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열릴개, 동쪽 동, 즉 동쪽 하늘을 열어라 라는 뜻이죠.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이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서 그 하늘을 열고 높은 경지에 이르르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으로 팽개동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동이는 어때요? 개동이가 개똥이랑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컴플렉스인 겁니다. 그래서 엄청 싫어했지만 조금 더 떨어져서 크고 넓게 보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렇게요, 공손룡은 이름을 바로잡는다, 즉 정명, 이 정명이론에 힘을 썼던 것이고요.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뜻은 사람의 명분을 바로잡는 것과 바로잡자는 것과 사물의 명칭을 바로잡자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자는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 제자백과 그때 시대를 생각해보면 쉽게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백과 시대가요, 무척 혼란스럽고 사회 질서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서로 명칭 간에 그런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 혼란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아내고 대안을 찾고자 했던 게 바로 정명으로 이끌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것은요, 그때의 힘과 명분에 따른 신분 혼란을 해결하자라는 그런 논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름을 바로잡음으로 해서 단순히 궤변이 아닌 사회 질서를 바로잡자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그 중심에 공손룡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때요? 이번 시간에는 이름을 바로잡자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렇게 말장난을 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공손룡이라는 사람은 궤변으로서의 그런 인물로 두드러진다기보다는 혼란스러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